안녕하세요. 머니가이즈 김민성입니다. 썸네일에 장어집이랑 곰탕집이 보여서 맛집 특집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은 먹방이 아닙니다. 대신 이 두 식당이 왜 수백억짜리 세금 폭탄의 한복판에 등장했는지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초 연예계에 거의 동시에 두 개의 굵직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이한이는 60억 원을 추징당한 데다 검찰에까지 송치됐습니다. 둘 다 1인 기획사 논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사건을 파고들다 보면 공통점은 거기까지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두 사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차은우 케이스입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에 소속돼 있었는데 모친이 별도로 1인 기획사를 세우고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차은우의 수입이 판타지오, 차은우 본인, 모친의 법인 이렇게 세 곳으로 쪼개져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눴을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개인이 돈을 벌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돌리면 20%대 법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100억을 벌어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3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0억이라는 추징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차은우가 활동 전성기였던 수년간 법인이 받은 용역 대금이 수백억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그 세율 차이에서 생긴 세금 차익이 200억을 넘는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인의 주소지가 바로 강화도 숯불 장어집이었습니다. 왜 하필 장어집이었을까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보니 주소지로 쓰기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화구는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법인 주소를 굳이 강화도에 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국세청은 글로벌 앰버서더를 강화도 장어집에서 관리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없이 세율 차이만 노린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입니다. 결과는 차은우 200억, 소속사 판타지오 82억 추징 통보. 연예인 개인 기준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강화도 장어집은 현재 폐업을 했고, 차은우 측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법인이며 법 해석의 차이라는 입장으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이한이 케이스입니다. 같은 1인 기획사 논란처럼 보이지만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한남동의 소고기 곰탕 전문 식당.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맛집인데 등기부를 보니 이한이의 법인 호프 프로젝트 분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이한이의 남편이 대표이사를, 이한이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부부 법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금보다 부동산입니다. 호프 프로젝트는 2017년 이 곰탕집 건물을 64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들고만 있었는데 수십억이 불어난 거죠. 왜 법인 명의로 샀을까요? 개인보다 법인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와 건물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매각 시 양도세도 낮습니다. 곰탕집은 단순한 주소지가 아니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무대였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입니다. 차은우의 장어집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추징금 60억은 연회 수익의 소득세, 법인세 차액에 건물 관련 비용 처리 과정에서 부인된 세액이 누적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세 차익 수십억은 별도고요. 이한이 측은 원래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려 했는데 법적 분쟁으로 늦어졌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원해 임대를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건 2020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넘게 그 건물엔 기획사 대신 곰탕이 끌고 있습니다. 결국 60억 추징에 검찰 불구속 송치까지 이어졌고, 이한희 측은 추징금은 납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의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두 사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차은우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고, 이한희는 법인으로 한남동 빌딩을 유리하게 사들여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세금 문제와 부동산 문제, 성격 자체가 다르죠. 두 사건 모두 아직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0년 39억이었던 연예기획사 추징액이 2024년엔 303억으로 7.8배 폭증한 것만 봐도 이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에 던져진 경고장입니다. 강화도 장어집은 이미 문을 닫았고 한남동 곰탕집은 아직 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떤 판례를 남기느냐에 따라 연예계 세금 구조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두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